지난 15년간 KBS 다큐 3일, TVN 유퀴즈의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카메라 한 대만 들고 국내외 곳곳을 누볐다. 분만실로 교도소로, 부검실로 청와대로 수많은 장소를 취재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내 인생도 많이 달라졌다.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운 삶의 태도 덕분에 흔들릴 때도 약해질 때도 단단하게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 이주시킨 소록도에 갔을 때였다. 나병 혹은 문둥병으로 불리던 한센병은 무서운 전염병이라는 편견과 달리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전염성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런데 조선 총독부는 한센병 환자들을 모두 소록도로 강제 이주시켰고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센병은 유전병도 아닌데 환자들은 생식 능력을 박탈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 혹독한 강제 노역에 동원됐다. 사람들은 해방만 되면 소록도를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방 후에도 사회는 한센병 환자들을 소록도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피부만 스쳐도 전염된다는 오해 때문에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결국 한센인들은 소록도를 벗어나지 못한 채 죽을 때까지 차별과 핍박에 시달려야만 했다. 2009년 3월, 소록대교가 개통돼 육지길이 열렸다. 다큐 3일은 소록도를 기록하기로 했다. 한센인을 처음 마주했을 때 놀라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한 어르신은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괴물 같으니 쳐다보지 말라고 말할 정도였다. 마을을 찍다 보니 꽃이 잘 가꿔진 집이 눈에 들어왔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들이 가득했다. 마침 그곳에 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다. 할아버지는 한센병으로 시력을 잃었고 할머니의 손에는 손가락이 있었던 흔적만 남아있었다. 취재차 내려왔다고 하자 부부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무화과가 맛있다며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서는 껍질을 손수 까서 건네주셨다. 순간 나도 모르게 흠칫했다. 할머니가 완치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할머니의 손이 닿았는데 괜찮을까 걱정한 것이다. 애써 마음을 달래며 무화과를 받아 꿀꺽 삼켰다. 할아버지는 성당의 오르간 연주자였다. 시력을 잃은 할아버지에게 할머니가 오르간을 배워보면 어떻겠냐고 권유했다고 한다. 할머니는 음표 하나하나를 남편에게 알려주었고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악보를 외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렇게 성당에서 오르간 연주를 하게 된 할아버지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늘 기도를 올리는 할머니. 할머니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 소록도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 서울 집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가 급히 수술을 했다는 연락이었다. 왜 하필이면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소록도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날 밤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다음 날 마무리 촬영을 위해 다시 부부의 집으로 갔다. 하지만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나는 부부에게 사실대로 내게 있었던 일을 말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앞으로 우리가 평생 너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주겠다고. 그 말은 무화과를 받을 때 잠시 흠칫했던 나를 용서해준다는 말처럼 나의 아픔을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처럼 들렸다. 사실 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한센병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잘 알지도 못하는 나를 위해 평생 기도해주겠다고 했다. 살다 보면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 그럴 때면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고통을 주느냐고 소리치고 싶어진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소록도를 떠올린다. 지금도 소록도에는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고 그 소리와 함께 나를 위한 기도도 흐르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사르르 풀린다. 누구도 탓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부부를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것이다.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운 삶의 의미. 참 괜찮은 태도.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